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도 확인을 해보셨듯이 석유화학 부문의 1위를 차지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희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혹은 비결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많이 도와줘서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노출도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한경에 나오셔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또 향후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네. 오늘 들어볼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중국 양회가 이번 주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은 확실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죠. 네. 사실 무역 전쟁에 따른 내수 부양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 5% 성장을 목표로 해서 내수 부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구환신 정책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구환신의 품목들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의지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부 환경이 됐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소 기대할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석유화학에게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석유화학 그냥 업종별로 보자면은 뭐 화학주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점은 형성이 됐다라고 기대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상황이 되긴 해서 네. 그 얘기는 곧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발 모멘텀도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대표적인 보고서로 트럼프 2.0 시대와 관련된 또 보고서를 내셨다라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안정화를 공약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트럼프의 정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 두 가지가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너지 정책부터 말씀드리면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유가 안정화가 사실 마냥 50불, 40불까지 유가를 끌어내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60불에서 70불 정도에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것 자체가 물가 부담을 떨어뜨리고 수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너무 높은 유가 때문에 힘들었었습니다. 네. 원가 부담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3년간 중국과 인도가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굉장히 싼 원유를 받았었습니다. 네. 시장 가격보다 대략 한 10불에서 20불 저렴하게 원유를 받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아시아 내에서도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국면이 이제는 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변화 때문인데요. 네. 지지난주에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유 수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싼 원유를 받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러우 전쟁도 이제는 종식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것 자체도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싼 원유를 받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밀렸던 경쟁력이 이제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 트럼프와 또 젤런스키의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는 종전이 되게 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서 이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원유 측면에서 보면 중국 업체, 인도 업체들이 굉장히 싼 러시아, 이란 원유를 받아 썼었고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사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싸게 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는
굉장히 원가 국면에서 열의를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 그래도 업황이 힘든데 우리가 원가가 워낙 딸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회사들이 된 거예요. 가동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 국면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LNG 수출 허가를 미국에서는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국내 업체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나요? 미국의 셰일 붐이 예. 불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미국 화학업체들한테 원가 구조에서 열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LNG 수출을 지금 트럼프가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사이에 한 130% 정도가 올랐거든요. 급등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누렸던 미국 화학업체들의 원가 우위 국면이 이제는 끝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NG 수출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향후 지금 뭐 4년, 5년짜리 그림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원가 부담이 생길 거고요. 거기다가 또 더해서 미국의 화학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있어요. 이 세 지역과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가는 올라가는데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화학업체들은 이제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운송비를 감안하고 멀리까지 와야 되는데 아시아까지 물량들을 내보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에 우리는 가동률을 올리면서 조금씩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중국 먼저 말씀해 주셨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화학업체들 원가 부담이 더해지고,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정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작년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체크를 조금씩 해봐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수요도 좀 더 올라와야 되고 원가 구조도 조금씩 변화가 더 생겨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지금 좋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신호들은 포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주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전망, 그렇다면은 올해라든지 내년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수요 개선의 여부를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영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BR로 0.15배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영속 기업으로서의 가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돌아가는 매크로 상황은 조금씩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추세적으로 더 많이 오를지는 저희가 중국의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전 이슈가 전반적으로 재건 수요를 일으키고, 재건 수요가 결국은 화학 수요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 바닥권에서 반등은 가능한 시점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닥권 반등,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다만 중국의 경기가 얼만큼 좋아지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종전과 더불어서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S-오일이 진행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샤인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에서 시작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뽑아내는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사우디의 최신 공법이 적용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존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원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좋은 업체가 지금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중동 업체들이라든지 미국 업체들과는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얘기는 S-OIL이라는 업체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편안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와 KCC가 가장 편안합니다. 일단 실적 흐름 자체가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KCC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은 실리콘이고요. 실리콘의 회복세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다른 업체들은 힘들었지만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MB라텍스라는 주력 품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국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유니드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니드는 탄산칼륨, 가성칼륨을 하는 업체고요. 글로벌 비료 수요 그리고 탄소 포집 수요 개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KCC와 먼저 금호석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고서를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륨과 관련해서 지금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트럼프 2.0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이러한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때는 네. 친환경 정책,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을 선호했기 때문에 사실 탄소 포집이 필요 없었어요. 네, 탄소 포집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화석연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탄소 배출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려면 탄소 포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1기 때 이미 보조금을 상향시키는데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가 탄소 포집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 자체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흡착제인 탄산칼륨, 가성칼륨을 생산하는 유니드가 각광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네, 당연히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염화칼륨이 견인하는 판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면서 또 신규 리포트도 하나증권에서 발행이 됐네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 텀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편안하게 보실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KCC나 금호석유일 거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중국의 수요가 조금씩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릴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부문 앞으로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